의사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장암 사기입니다. 수술도 항암도 불가능합니다.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포기하려던 순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놀랐습니다. 의사들도 안 된다던 암 치료를 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선택이 만든 결과는 수많은 전문가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미국 전역에서 그녀를 암 치료를 해낸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한 미국인 엄마가 한국 밥상 위에서 되찾은 기적의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서린 밀러입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살고 있는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올해로 52, 나이 들었다고 말하기엔 아직은 할 일이 많은 나이죠. 그저 평범하게, 조용하게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텍사스에선 대부분 그렇듯 고기 요리가 기본이죠. 돼지고기 바비큐, 치즈를 듬뿍 올린 나초, 크리미한 소스 파스타, 감자튀김, 버터에 볶은 옥수수. 이런 음식들이 매일같이 우리 가족의 식탁에 올라왔어요. 물론 제가 요리한 것들이니 자부심도 있었고요. 아이들도 This is the best 하고 외치며 접시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음식은 즐거움이야. 맛있게 먹고 살면 그게 행복이지. 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체중이 늘고 가끔 속이 불편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누구나 그렇잖아. 하지만 이상한 증상은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무거운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고, 며칠 후엔 묽은 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피가 섞인.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급기야 복통이 시작되었고 저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큰 병이겠어?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의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했고 검사를 받는 날에도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마취가 풀릴 무렵 의사의 얼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스 밀러, 암입니다. 대장암이에요. 그리고 스테이지 4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기? 그러면 말기라는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암이 이미 대장 외 다른 부위로 전이됐습니다. 수술은 어려울 것 같고 항암 치료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개월 남은 시간이 단 6개월이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설 때까지, 자동차에 탈 때까지, 집에 도착해서도 제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계속 무언가를 말했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어디 아파라고 묻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웃는 척했어요. 괜찮아. 엄마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은 이미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무엇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친구들과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가족 외에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작은 아들과 고등학교에 갓 들어간 딸. 그 아이들이 매일같이 밝게 웃으며 Mom, love you 라고 외치는 모습이 저에겐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들 곁에 더 있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러던 중 오랜 친구인 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사는 제 대학 동기이자 한국 문화에 유독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녀는 통화 중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음식 들어봤어? 청국장이라고. 좀 냄새는 심하지만 몸에는 엄청 좋대. 특히 암 환자들에게.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언급된 식품들이 한국 전통 식단에 다 들어있더라고. 그 순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에 멍해졌습니다. 청국장? 리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브로콜리, 버섯, 미역, 생강, 발효된 된장, 이게 전부 면역력 높이고 염증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한국에선 식사 자체를 치료 수단으로 여기는 식치 문화도 있대.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시도할 에너지도 없어. 그리고 청국장이라니 냄새부터 못 견딘다던데.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아이들 사진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보고 싶어. 남편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든. 우리는 다 지지할게.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삶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라면 저는 기적을 찾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식탁 위에서 단 한 번이라도 더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은 정말 깨끗했고 안내도 너무 친절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택시도 너무 정돈되어 있었고 운전기사님께서도 영어는 서툴렀지만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공기였습니다. 공기가 참 맑았어요. 공기가 좋다고 느낀 게 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도심으로 들어서면서 서울의 고층 빌딩들, 도로 위 질서정연한 차량들, 번화가의 활기까지.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면서도 조용한 매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머무르게 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예약하게 된 이곳은 단아한 목재 구조와 전통 창문이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께서 처음 저를 맞이하셨을 때 저는 기운도 없고 말도 조심스러웠지만 아주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사는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아주 천천히 몸이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제 앞에 놓인 식단은 놀라웠습니다. 흰 접시에 놓인 다양한 채소 반찬들, 미역국, 그리고 담백한 잡곡밥, 버섯, 도라지, 나물, 두부, 무, 그리고 소금과 간장만으로 조리한 깔끔한 반찬들.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당연히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첫날 식사 후 속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무겁지도 않았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 끼니마다 주어지는 음식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식단 코치님이 매일 상담을 오셨고 저에게 왜 이런 식품들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잡곡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미역에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죠. 청국장은 발효된 콩으로 유익균을 직접 장에 전달해주는 강력한 자연 항암제랍니다. 그 말들을 듣고 있으면 음식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심코 먹었던 것들이 제 몸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10일쯤 지났을까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던 음식을 드디어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청국장을 드셔보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멈칫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청국장은 악명이 높았거든요. 냄새가 강하고
외국인은 절대 못 먹는 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친구조차 못 먹는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청국장을 내오셨어요. 작은 뚝배기에 미음처럼 부드럽게 끓인 청국장죽. 간장과 참기름을 아주 소량만 섞어 향을 중화시킨 것이었고, 무슨 이유인지 그 향이 그렇게 고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이니까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저는 아주머니의 눈빛을 마주보다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 입을 떠입에 넣었을 때 제 입안에서 너무 낯선 맛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이게 뭘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감촉이었지만 곧 이어진 건 놀라운 따뜻함이었습니다. 향은 분명 생소했지만 맛은 깊고 구수했고, 입안에서 사라질 때는 마치 뜨거운 물로 속을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입안에 퍼진 그 따뜻함과 동시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청국장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죽처럼 먹기도 하고 밥에 살짝 비벼 먹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먹는 게 치료라는 말이 이제는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식단 코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살겠다는 의지가 밥 위에 올라가야 그게 진짜 밥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밥상은 단순히 청국장이니 된장이니 하는 식단이 아니라 제가 살아보겠다고 붙잡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희망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 조용히 된장국을 나누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캐서린 씨가 살아나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밥상을 차려드린 것뿐이죠. 그날 저는 한국에서 먹은 마지막 밥상을 기억 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잡곡과 판 공기, 조촐한 된장국, 청국장 반 숟가락, 나물 몇 점, 그리고 아주 따뜻한 사람의 손길.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제게는 생명을 되찾은 약이자 기도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병원에서도 정기검진을 통해 종양의 크기가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의사들조차 믿기 힘들어하며 자료를 따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요리였어요. 버터, 크림, 베이컨 대신에 된장, 브로콜리, 버섯, 생강, 김, 다시마, 현미. 냉장고 안의 내용물이 바뀌고 우리 식탁의 중심이 살기 위한 음식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왜 맨날 콩나물이야?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 먹다 보니까 속이 편해요. 학교에서 졸리지도 않고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암이라는 공포를 넘어서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경험을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역 교회에서 식습관과 면역력에 대한 간증을 시작했고, 그 소식이 퍼지면서 마트, 보건소, 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작고 조용한 모임이었지만 점점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워졌어요. 특히 같은 암 투병을 하는 환우분들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하곤 했습니다. 캐서린, 당신 이야기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봤어요.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음식으로 살아난 엄마라는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방송에 나와 보시겠어요? 그날 저는 청국장을 손에 들고 방송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음식이라고 반응이 엇갈렸지만 제가 어떻게 이 음식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하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음식들 된장국 끓이기,
청국 장죽 만들기, 미역국 손질하기 등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따라 해봤더니 소화가 좋아졌어요. 아내가 암투병 중인데 청국장 레시피 꼭 해줄게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살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고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도착한 낯선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 나라의 밥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판정받았어요. 그런데 캐서린 씨 영상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 어디서 청국장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그날 밤 다시 펑펑 울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따뜻한 밥상.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젠 제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지금도 저는 청국장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매일 아침 따뜻한 된장국 한 숟가락, 그리고 제철 채소 한 접시, 잡곡밥 한 공기와 함께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평생 고치지 못할 거라 여겼던 병도 올바른 식습관과 마음가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으로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적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식탁 위에 따뜻한 밥 한 공기 속에,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한국의 청국장은 제게 음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이제는 제가 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